근데 잠시 후 이제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기소를 했고 1년 1개월이 지난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했던 모습, 다시 저희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밝은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마중을 나오는 인사들과 인사하는 모습. 그걸 지난 여러분께서도 선거법 볼 1심과 수가 비교를 있었습니다. 해도 그렇게 지난번에도 표정은 밝았었거든요. 네, 예, 오늘도 예. 역시나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응원을 하는 인사들에겐 또 응원을 또 기분 좋게 받으면서 입장을 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별다른 그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제 별다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바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고가 중요하게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는 어떠한 발언을 하기보다는 선고 이후에 어떠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선고 후에 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1시 48분을 지난 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시 51분 30초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8분 뒤쯤에 오늘의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따로 법정에 들어가서는 어떤 남은 절차 같은 것들은 따로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법정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결국에는 지금 법정이 이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동선 때문에 중법정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중법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가 되면 선고를 위해서 피고인이 이제 출석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선고를 하는 그 절차가 진행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중법정으로 옮겨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1심 선고 역시 지난번 선거법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중법정이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방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예. 방청 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동선을 단순화하는 것이 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동선을 조금 더 단순한 법정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네. 그 판결문이 좀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구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판결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적시가 됩니다. 뭐 전제 사실이라든지 공소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적시가 되고 또 범죄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을 하는 그 내용이 있는 다음에 그 뒤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위증교사죄가 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법리적인 판단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맨 앞에 이 대법원의 위증죄 관련 이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일단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 판례에 해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 판례와 별도로라도 이 부분이 이러한 법리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고를 이렇게 판결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문 같은 경우에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든지 무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상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판례에 따라 이제 쭉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판례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에 반대되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판례를 명시하고 이에 반대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판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마침 이제 대법원 판례와 반대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네. 만약이라도 뭐 한 측에서 주장을 한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 판례를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판례를 명시하고 이 판례와 뭐 이 당시에 사실관계가 달라서 적용하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판례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금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명시는 할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판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적용되는 이 법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명시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2시 선고를 앞두고 1시 48분쯤에 법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법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 도착 모습 현장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을 했을 때 당시 법원 주변에 있었던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현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긴장감도 상당할 텐데 이런 집회 분위기라고 해야겠습니까? 재판부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재판부가 이런 집회 분위기로 인해서 뭐 판단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재판부는 결국에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집회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단은 결국 법리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집회 분위기를 주목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굉장히 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긴장감이 좀 강했다라고 들었는데 특히나 보안 강화를 위해서요.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러면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 자체에 어떤 제한을 두겠다. 그리고 네. 차를 통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은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어떠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혹시나 모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청사 건물을 들어옴에 있어서도 이 부분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사 내부에 들어오는 인원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보안 검색, 이 가방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최대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조심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에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판결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네.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진성 씨가 공동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 중에 누구의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관련 이 판결을 선고할 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판단의 근거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판단의 근거가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어느 정도의 기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 시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다 보니까는 네네. 한 그 정도이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그보다 길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1심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오자마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이 대표가 곧바로 항소의 의사를 좀 밝힐까요?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지난번 재판 때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판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예, 일단 그 판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는 이제 과정을 봤을 때는 네. 이 내부에 이제 취재진들이 들어가서 방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청을 통해서 이 판사의 이런 설시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제 조금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그거는 통해서 이제 생중계 불허와는 상관없는 예, 거죠. 맞습니다.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카메라로 이 선고 자체를 이제 촬영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순서대로 이제 유무죄보다는 판단 근거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판단 근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이제 1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선거법과는 다르게 벌금형을 받으면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 경우에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엔 그 경우에 이 부분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이고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과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이제 해당하는 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법상의 이 국회의원으로서도 퇴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무죄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벌금형 수준에서 그친다면 따로 항소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겠네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반드시 항소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2시가 됐습니다. 예, 법정이 아마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준 대로 판단 근거들은 아마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질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가 전해지는 게 있으면 신속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공직선거법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15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이제 재판이 있었고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상황인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게 1심의 판결은 이제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을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 1심에서의 이 형량과 다르게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심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뭐 이에 유사하게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은 2심에서는 어떤 좀 전략을 갖고 나올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에 형사사건에서 이 공판기일은 증인신문기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 뭐 필요한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달리 다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네네. 법리 판단에 있어서도 1심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그 문구 자체가 뭐 골프를 쳤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골프를 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달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의 주장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재판도 강행 규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심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훨씬 오래 걸렸잖아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공직선거법에 그 부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제로 6개월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공판기일을 열고 그때 증인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네.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해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훈시 규정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비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소심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증인이 1심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상고심 부분인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 지난 2018년 사건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후에 선고가 됐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도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법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3개월을 맞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따로 페널티 같은 것도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찾아봤을 때 공직선거법상에 그 부분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2시 3분 22초를 막 지나고 있고요.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1시 48분쯤에 이재명 대표 법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또 인사를 하면서 입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네, 특별한 발언 없이 법정으로 이동을 한 이재명 대표, 현재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법원 앞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있었던 포토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구호들로 상당히 좀 혼잡을 빚고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동선 주변에 대해서 경호를 좀 강화를 했고 특히나 법원에는 일반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법원 주변에는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인파가 4천 명가량 몰려서 현재 오늘의 선고 공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각자 다른 재판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그 양형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징역형과 벌금형을 뭐 병과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쳐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런 거는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병과가 되는 경우는 일단은 죄명이 여러 개인데 한 개의 사건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떤 죄 등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위증교사 한 개의 죄로 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네네. 때문에 병과가 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이 위증교사에 대한 판단 하나로 가자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총 5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줄줄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선고한 위증교사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선고가 됐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최근에 기소가 된 사건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가 있고 또 그리고 좀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관련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각각 어떻게 선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위증교사 이 범죄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위증교사가 위증보다는 이제 더 엄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지금 위증보다 조금 더 엄히 처벌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위증죄라는 것은 이제 허위 증언을 하는 당사자인데 증인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에 뭐 다른 이익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엄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위증죄라든지 위증교사 둘 다 이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히 볼 수 있는 그런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판례를 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서도 좀 징역형의 목소리를 싣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벌금형보다는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 이런 부분이 조금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위증교사에 또 가중 요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중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가중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8년에 위증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유죄가 선고가 되고 양형 기준상의 이 가중 요소를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이 위증 사실 자체가 이 판단의 무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 정도 형량으로 구형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이 징역 3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증죄는 형법 152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도 이제 구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뭐 실형이나 징역형 이런 부분을 구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3년이라는 형을 이제 구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죄다라고 재판부에 이야기를 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형 기준상 최대 형량을 구형을 한 건데 구형량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이 양형 기준은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 구형량에 있어서 참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이 구형을 할 때 이 양형 기준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양형 기준을 내려달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법원에 굉장히 중하게 봐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이제 짚어봤었잖아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요소도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을 보면 사실대로 뭐 있는 그대로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법관,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통화를 하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읽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변론 요지서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요약한 것을 보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이 변론 여지서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라고 네. 정리하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도 이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것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보기에는 이 변론 요지서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따라서 진술해달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뉘앙스다라고 이런 부분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위증 교사의 아무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변론 요지서를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낸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게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주의서를 보이는 뭐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변론주의서를 보낸 것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음성 대화, 그 음성 녹음에서의 정황 그리고 김진성 씨의 진술 이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의 증언이 아닌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허위의 증언이 아닌 부분을 진술을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증 교사는 될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2시부터 1심 선고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뭐 방청객이 입정하는 시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재판부가 입정을 한 후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심 선고가 시작이 되고 판단 근거라든지 판결 결과가 이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속속 전해질 텐데 이 부분도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이 부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 변론 요지서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그 변론 요지서를 이제 전송해주고 뭐 안 했으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불법은 아닌 겁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라도 그 행위 자체를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위증 교사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녹취물이 총 4개였고요. 한 30분 분량 정도였고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다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 30분 분량을 다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녹취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검찰이 제시한 이 녹취 파일 자체가 짜깁기에서 이 부분 뉘앙스를 조금 달리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네.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 녹취록을 다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뭐 일부가 이제 편집된 그런 내용보다는 전체 녹취록을 가지고 이 녹음 파일을 기반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짜집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기소 결정이 정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유무죄 판단에 관해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죄이고 이 부분이 명확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게 유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실제 유죄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판단이라든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 의도 여부도 해석이 좀 달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 측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그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녹음 파일 이외에 좀 다른 증거들이 뭐 제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일단은 김진성 씨가 이제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당시의 네네. 정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다른 증인 신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들이 당시에 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당시에 이
증언을 한 내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 기록에 분명히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기록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언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증언 당시에 이런 증인신문 조서도 같이 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에 입장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선고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선고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릴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죄가 되려면 사법부를 설득한 어떤 논리가 있어야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허위 증언이 아닌 부분을 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위증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KBS와 성남시장 간에 어떠한 교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 부분을 다투는 게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만약에 검찰이 증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위증죄가 안 되는 위증 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이 위증이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어떠한 뭐 의견의 표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위증죄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교사를 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교사를 한 것으로 내가 이 통화를 한 것이 나는 교사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한테 교사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위증 교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다투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규탄 집회,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선고 공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속보들이 아마 속속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아마 법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증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성 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공동 피고인으로 김진성 씨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선고에서도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기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공소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결국엔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공소사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 검찰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관계를 특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사실관계가 지금 현재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그 순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9월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대표의 영장을 이제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작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당시에 위증교사 혐의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 판결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이 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이냐면 이 판단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을 법원에서 받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당시까지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게 또 증거가 변동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죄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소명이 됐었다 이것만 가지고 오늘 선고에서도 뭐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게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소명과 증명은 이 정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면 이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개연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는 작년에 그 소명을 가지고 판단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 당시 판단이 오늘 선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증거나 증언이 나왔을 때 오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증인 신문을 이제 1심 법원에서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증인들의 다양한 증언이 나왔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 이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라고 증명하는 뭐 그런 증언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사실관계가 이 연락을 했을 때 뭐 어떠한 정황 때문에 연락을 한 것이고 이때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지금 현재 어떠한 증인이 뭐 나와서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보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현장에서 전원으로 들려오는 내용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단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가 먼저 판단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뭐 잠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누가 먼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지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뭐 특별히 없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증교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증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의 뭐 설치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위증죄가 그리고 더 앞이기 때문에 앞에 선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 측의 이야기가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위증죄가 무죄가 된다면 위증교사죄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증죄가 어떠한 이유로 무죄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위증죄 자체가 이제 실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 뭐 법상의 해석 때문에 위증죄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교사자가 허위의 증언을 자신이 이제 교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위증교사의 미수가 되느냐 뭐 이런 법리적인 해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선거법 공판보다는 좀 길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김진성 피고인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위증죄 선고 결과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비교를 했을 때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에 금고형이 없고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증교사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정형이라든지 실제로 판결을 할 때는 이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이 선고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법정형 자체는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이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대법원은 위증죄 허위 판단에 있어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객관설이 아니라 당사자의 내심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을 취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게 위증죄 관련해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뭐 기억에 반하는 이런 진술을 해도 위증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게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달리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본인의 고의 자체는 내가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고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증죄를 인정한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라는 거는 이 주관설에 따라서 위증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보면서 판단을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뭐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뒷부분 얘기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뒷부분 얘기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증으로 인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인과관계는 위증죄나 위증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위증죄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위증교사라든지 이 부분은
이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왜곡하려고 한 이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로 인해서 판단을 달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증한 것 자체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이라도 판결에 영향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증이라든지 위증 교사의 가중 요소로서 더 강하게 중하게 처벌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위증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게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무죄와 유죄, 정말 이제 양쪽이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판결에 어떤 점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김진성 씨의 진술이 있는 상태,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녹음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에 이 취지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것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조금 달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성 씨 측은 뭐 첫 공판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뭐 사실상의 공범일 수 있는 이런 김 씨의 혐의 인정, 오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위증죄가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위증 교사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조금 별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위증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행위는 없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위증 교사의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반드시 위증죄가 유죄라고 해서 위증 교사까지 유죄라고 세트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지금 것 이제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위증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서 위증 교사죄도 성립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일단 지금 전해진 내용은 법원이 김진성 씨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술 중에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그 판단 이제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저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진성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부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를 했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고에 대해서 뭐 징역 유죄라든지 뭐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근거를 다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법정에서 듣다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다가 뒷부분에서 그 내용이 조금 반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유죄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몇 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 그렇죠. 추가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이거를 조금 저희가 좀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10개월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통상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결을 내릴 것을 예상을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반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백을 하고 있고 이에 김진성 대해서 씨는 감형의 요소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경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김진성 씨에게는 이제 감경 요소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중 요소는 없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감경 요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경 요소 같은 경우에 10개월 이하입니다.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 10개월 이하고 일반 같은 경우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예, 그렇게 되고, 가중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가중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2018년 무죄 선고에 있어서 당시에 김진성 씨의 진술이 만약에 위증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18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문을 봤을 때 김진성 씨의 진술이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성 씨의 일부 위증이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법원에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막상 그 형량을 구형을 할 때는 이제 형량을 판고를 할 때는 좀 다른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무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위증 교사는 또 인정이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반대로?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흔하지는 않은 사례일 수가 있겠지만 위증을 하지 않았는데 교사 자체는 위증 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허위로 말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가서 위증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위증 교사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위증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곧
정비례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 형량이 두 사람의 형량이 꼭 비례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형량도 형량이고 이제 유무죄 자체가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끝날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선고되는지를 조금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재판부 판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 통화 녹음의 내용 자체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위증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녹음 파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이 반전이 있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예, 예.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녹취 파일 음성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유죄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죄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인지를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그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일단 김진성 씨와 관련한 판단이 먼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단 그 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법원은 김진성 씨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 또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예, 이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구형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양형 기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형량과는 관계가 없고 이 법원이 판단할 때의 참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형 기준을 만약 검찰에서 감안해서 양형 기준상의 가중 사유 중에 가장 중한 3년을 이제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법원의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중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어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2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에 대해 3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건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욱더 중하다 이렇게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구형을 한 검사가 다른 검사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걸 더 중하게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이 부분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법원에 이 정도의 중한형을 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2시에 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은 지금 이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성 네. 씨에 대한 판단이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시하는지도 김진성 씨의 이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적시할지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눈 동안 두 분의 패널을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질문부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선고 공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했을 땐 별도의 연설을 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이제 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일단 출석 장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재판 때보다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많이 참석 안 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여 분의 국회의원 최고위원부터 해서 지금 아까 법원에 나온 걸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그리고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살인이다, 뭐 서울법대 판사 문제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오늘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도 가급적 하지 않는 그런 로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출석 법정에 들어가는 장면, 모습.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사법부에 이제 뭔가를 자신의 어떤 무죄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해석으로 들리는 건데 정치적 발언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과도하게 법원을 압박하는 것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의식했을 겁니다. 아마 예. 법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판단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지금 쭉 설명하신 것처럼 뭐 판결을 지켜봐야죠. 단지 지난번에 1심 15일 날 1심이었죠. 공직선거법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장외 집회가 바로 다음 날 열렸는데 그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치 판결이다. 정적 제고에 부역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고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이런 발언들, 이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 예. 그리고 또 법원에서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는 변론 요지서를 이재명 대표가 제공을 한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나왔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심 선고 결과 지금은 김진성 씨의 판고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1심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떤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런 보는 관점이 전혀 정반대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법살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넘어서 현실화되고 당대표는 뿐만 아니고 차기 대선도 출마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제2의 이재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압박 강도를 이제 더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진성 씨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을 판단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최 교수님께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전망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글쎄 민주당에서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상당한 양의 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알 수 없어요. 제가 봐도 무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좀 봅니다. 예.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과거의 그 변론 요지서 이런 것들이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저 말로만 본다면은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판결문이라는 게 저렇게 나가다가 또 이게 완전히 논리가 바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나온 거 봐도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을 인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전화 통화 내역 이걸 가지고도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무죄 유무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워낙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바라는 건 무죄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유죄이긴 한데 글쎄 앞으로 이제 이게 2심 선고는 이제 나중에 거의 글쎄 얼마나 있을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글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예. 위상에 별 뭐 영향이 자, 있을까?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다. 예, 이렇게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김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선고 결과 무죄가 나왔는데요. 네, 재판부가 어떤 판단 근거로 무죄를 내렸을까요? 예,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 내용을 봤을 때 예. 이 위증교사에 관해서도 같이 이제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무죄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근거가 나왔던 부분이 이 이재명 대표의 변론 요지서를 김진성 씨에게 제공한 이런 부분이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든지 또 그리고 이 부분 통화 녹음 이런 부분이 위증을 교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이게 허위 증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도 지금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허위 증언으로 보는 이 위증도 아닌 것으로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이 부분 일단은 판결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오면 저희가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법리라든지 사실관계가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쪽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선고가 끝났습니다. 무죄 판단이 나왔고요.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죄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후에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것 역시나 이 고의성 측면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일까요? 예, 일단 지금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을 봤을 때는 위증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녹음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언급했다고 해서 교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사 자체는 성립하지 않지만 김진성 씨가 이야기한 것 자체는 위증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예. 관련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유무죄가 엇갈렸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교사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전해지는 내용 갖고 이야기를 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전해지는 내용들을 좀 변호사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다. 일방 주장 언급 사정만으로는 위증 요구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명백히 기억하는 사안만 명시적 증언으로 요청을 한 거다. 그리고 변론 요지서 제공한 부분, 이 법원은 방어권을 벗어난다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김진성 씨의 증언, 이거 개별로 봐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결과로는 위증죄가 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성립됐기 때문에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증거가 녹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의 진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뭐 진술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인데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 언급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억한다. 이런 것 자체를 교사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변론유지서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녹음 파일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언급을 지금 드렸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변론유지서를 보낸 것 자체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어권의 행사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 전체적인 결국에 뉘앙스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교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방안인 것으로 보이고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있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위증교사 선고 1심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법정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할지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뭐 예상보다는 가벼웠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죄가 선고되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 재판부에서 법리 판단에 나아가기 앞서서 사실관계 판단에서 이렇게 위증 교사 자체가 없다라고 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리 판단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조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둔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에 불과하다. 또 국민들의 겪는 고통에 비하면 저의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 정부 여당이 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또 이 밖에 취재진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탑승을 했고 지금 예. 차량이 이동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현장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저희가 출석을 할 때도 연결을 했지만 당시에도 좀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는 또 훨씬 더 활기차고 또 건강한 웃음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최 교수님?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무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러셨죠. 공식에서 네. 무죄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까 이제 자막을 보니까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변론 요지서라는 게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그건 당연한 논리적 규결로 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전에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이 선고 결과가 말이죠. 1심 같은 경우 15일 날 그 사건은 상당히 좀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젠가 제가 다른 곳에서 바로 그런 논리를 대면서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워낙 재판 결과가 우리 예측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의외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오늘까지 이제 유죄가 또 나오고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심적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는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열흘 전에 오늘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만큼 부담을 던 거죠. 그리고 야권 내에서는 아마 이제 이게 현재 정권이 더 검찰 독재 정권이다. 무죄의 검찰이 기소했다 이런 쪽 갈 거예요. 그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제 논리도 다시 되살아날 거고. 그러니까 국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항상 국면이 바뀌어요. 여당 내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상당히 임계점을 치다가 이제 이게 가라앉았어요. 이것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또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여유로운 이제 표정일 수밖에 없죠. 얼마나 사실 걱정을 했겠어요. 나중에 또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은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당장 두 개의 재판이 열흘 사이에 연달아 중형이 나오면 이 부담은 상당한 거거든요. 당내에서도 당장 뭐 플랜 B가 가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뭐 쉽지 않은 거였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큰 한숨을 몰아셨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오늘 판결 저희와 함께 지금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난해 작년 9월 27일 날 위증교사 체포영장 국회에서 통과된 게 법원에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이 된다. 뭐 인정된다가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소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수의 법조인이라든가 평론가 그리고 이제 보수 정치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선거법보다도 오히려 더 위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예. 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서 뭐 좋아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선거법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문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저는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 무죄가 검찰에 뭐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심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예상이라는 게 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 당시에는 좀 벌금형에 기준되는 굉장히 미미한 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무죄 판단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뭐 잠깐 장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남은 재판들이 있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오늘 사건도 항소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소심 사건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예. 지난주 공직선거법도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항소심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1심 단계 경기도 법화 의혹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 그리고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부분도 각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판단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은 만약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전략을 이제 갖고 나올까요? 예,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교사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교사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